자,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41%, 최저치 경신, 대선 풍향기 아이오와 가상 대결 트럼프 승리. 우리 이제 내년에 미국 중간 선거 있죠. 중간 대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요게 지금 뭐 아프가니스탄 그 철수한 것도 그렇고 낙태법 폐지도 그렇고 공산당 뭐 팬데믹이 심화된 것도 그렇고 백신, 노백신, 뭐 노마스크 다 맞물려 있어. 그리고 주가도 지금 다 흔들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 지지율이 안 좋다는 거. 41% 최저치 경신. 그래서 내년 대선 중간 선거가 있는데 민주당이 41%, 공화당 지지 51%. 한참 밀리고 있죠. 아마 이젠 선거 나오면 우리 트럼프 형님이랑 바이든 형님이랑 다시 이렇게 붙게 될 건데 지금 뭐 바이든 정부 지지율이 땅바닥을 찍고 있다는 거. 자, 요거 말씀드릴게요. 자, 몸값 오르는 중국 위안화 내년까지 초강세. 중국 위안화가 수출 호재에 힘입어서 절상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역 흑자가 내년까지 계속될 것이며 위안화 강세 추세가 당분간 꺾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자, 환율이 계속해서 자, 내렸다가 뭐 고시하고 계속된 환율 하락. 그러니까 환율이 내렸고 그만큼 위안화 가치가 상승했다는 건데 뭔가 이상하죠. 자, 중국이 지금 뭐 헝다발도 그렇고 안 좋아요. 금융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 마찬가지고 안 좋은데 위안화는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 그게 진짜 수출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해서 수출도 오히려 전달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물론 적은 수치로 나오진 않았지만 근데 그 수출량 때문에 그 위안화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엔화가 강세다. 위안화가 강세다. 요거 의문입니다. 자,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자, 골드만삭스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완화되고 달러 약세의 움직임이 이어지면 1년 안에 달러 위안 환율이 6.15위안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봤다. 자, 중국의 숨은 진실. 요거 말씀드릴게요. 위안화 초강세에도 중국 인민은행 꿈쩍 안 하는 이유. 위안화 3주세 1.4% 절상. 미국 테이퍼링 미중 정상회담 앞둔 신중한 행보. 수출 견조세 뒷받침대 물가 관리에 도움. 중국 위안화가 예상외로 거침없는 강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친 듯이 오르고 있답니다. 위안화가. 이게 왜 오를까? 위안화가. 오르는 이유. 위안화가 계속해서 오르는 이유. 소름 돋는 진실. 이래서 중국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중국 무조건 비트코인은 이제 선물 ETF 상품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베이징 종합거래소에서 앞으로는 이제 비트코인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앞에랑 뒤에랑 다른 게 제일 심한 게 중국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발등에 불 떨어진 바이든, 인플레 최우선 순위 놓았지만 전망은 암울. 우리 바이든 형님이 특급 연설을 하셨어. 고물가 미국인 주머니 사정에 타격. 그래서 초대형 경기 부양책 수요 자극해서 인플레 대래 부추겼다. 이러면서 뭐 여기 볼티모어 항만을 방문해서 인플레이션 높게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높게 나온 거 잡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지출이 많은 내 안건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될 것. 그러면서 사회복지 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 야, 공화당 너네 지금 빨리 1조 7,500억 달러 사회복지 인프라 예산안 지금 빨리 통과시켜. 돈을 빨리 풀어야지 인플레이션율을 낮출 수 있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바이든 정부가. 자, 그래서 뭐 품목별로 물가 상승률, 연료, 모터 연료, 뭐 기름, 호텔, 모텔, 쇠고기, 송아지고기까지 안 오른 게 없어. 식자재 뭐 다, 원자재까지. 자, 이런 식으로 다 오르고 있는 겁니다. 심각해요. 우리 1조 2천억 달러 인프라한 법안 통과됐죠. 근데 이제 배신자라고
13명인가 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3명을 배신자라고 해서 뭐 살해 위협까지 뭐 죽이겠다고 음성 메시지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트럼프 형님 아주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요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커피트리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바이든 정부 지지율 41%, 최저치 경신. 내년 중간선거 지금 위험합니다. 그리고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주식시장을 이렇게 함부로 못 건들 거예요. 바이든 정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반기에 건드려, 어차피 이제 상반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금리 인상이 터지든 뭐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터지든 뭐가 터져서 어찌됐든 간에 내년에 이제 폭락장이 오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코인 이슈랑 같이 이제 농사를 시작할 건데, 그때 쓰이는 변명거리가 뭐다?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미국 정부에서 어떤 거를 변명할 거다? 명분이 있어야 되죠. 미국 증시 떨어지게 되면 누구한테 탓을 돌려요? 중국 헝다그룹 헝다발 사태를 끌어올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미국 정부에서 중국 그 헝다발 때문에 미국 증시까지 이렇게 안 좋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갈 거고, 미국 증시 살리기, 인플레이션 잡기, 요거 이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바이든이 인플레이션율을 어떻게 잡을 거냐, 그리고 어떻게 잡고 그 잡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 거냐까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자, 바이든 11월 10일 볼티모어 항만에서 특별 성명을 했죠. 그래서 미국인들 주머니 사정에 타격을 주고 있고, 물가 상승 추세 알고 있다, 나에게 최우선 과제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 잡아줄게, 안심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지지율 너무 낮아, 생각 좀 뭐 고쳐,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면서 뭐 시장 교란행위, 바가지 요금 단속을 요청했고, 지출이 많은 안건이 뭐 인플레이션 억제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고, 또 사회복지 예산안 빨리 통과시켜서 시장에 돈을 풀게 해줘 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뭐예요? 유동성 자금 제초. 요거 유동성 자금 들어오면 이제 진정한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자산 시장은 뭐든지 유동성 자금이 들어와야 스타트할 수 있다는 거. 자, 우리가 요거는 또 주식 하시는 분들은 관심 많으실까봐 같이 또 갖고 왔어요. 우리 또 코인 이슈 방송 보시면 또 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직업까지 추천해드리죠. NFT 아티스트, 그리고 경제까지, 그리고 정치까지, 모든 걸 다 통달할 수 있는 방송. 이제 주식까지, 주식 추천까지 또 해드리려고. 우리 1조 2천원 법안 통과했죠. 뭐 건설기계, 도로 교량 정비, 뭐 철도 사업, 예산의 상당 부분이 할애돼가지고 수혜가 집중되는 그 수혜주들이 있을 겁니다. 자, 월가 뭐 세계 건설기계 시장 점유율 1위 캐터필러, 존디어, 얘네 좋아 보입니다. 수혜주 거론되고 있고, 그리고 전력망 분야에서도 전력설비 뭐 솔루션 업체 에머슨 일렉트릭, 얘네도 좋아 보이고,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 예산 통신사들이 수혜주인데 거의 버라이즌과 AT&T, 그리고 T모바일이 뭐 버라이즌, AT&T 이렇게 세 개 통틀어서 있는데 괜찮아 보여요, 통신사들. 그리고 뭐 미국 무선통신 시장 점유율 1위 업체 뭐 버라이즌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전기차 시설 늘린다고 하죠, 인프라. 그래서 전기차 시설 확충에 EV고랑 차지 포인트, 뭐 블랙킹 차징 이런데, 그런데 전기차 충전소 뭐 관련 그 주식들이 수혜주라고 해요. 요런 것들도 미리 알고 있고, 또 뭐 한국 주식 안 하시고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좋죠. 5G 투자, 뭐 통신망 인프라 투자는 통신칩 수요를 늘리고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차량용 반도체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누가 괜찮아 보인다? 어플라이드, 머틸리어즈까지, 얘네까지 뭐 이런 그 관련주들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거는 그냥 뭐 보너스로 알고 계시면 좋고. 자, 우리 2조 9,500억 2조 9,500억 중에 1조 2천억 달러는 이미 됐고, 나머지 1조 7,500억 달러가 이제 남았는데, 그 법안 통과가 되는 거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 자,
건설기계, 뭐 도로, 교량정비, 철도사업, 전력망, 전기차 시설 확충, 인프라 개발. 이거 누가 해요? 일을? 미국 국민들이 일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미국 국민들이 일을 하면서 임금을 받게 되면 한 달에 뭐 300만 원, 400만 원 임금을 받아. 그럼 생활비로 100만 원 쓰고 통신비 내고 뭐 쓰고 뭐 막걸리 사 먹고 뭐 육안에 닭갈비 죄송합니다. 육안에 닭갈비 가서 닭갈비 2인분 사 먹고 제가 아는 게 육안에 닭갈비랑 막걸리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놀아도 100만 원이 남네? 그럼 100만 원 어디 들어가요? 그 금액이?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인프라 법안 통과하는 게 유동성 자산들이 우리 자산 시장으로 들어오는 확률이 큰 거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도 중요하지만 건설이나 도로, 교량정비, 뭐 철도, 전력망, 뭐 전기차, 인프라 개발하는데 뭐 들어가요? 우리 공사하는데 뭐 철근도 들어갈 거고, 뭐 벽돌도 들어갈 거고, 뭐 철, 구리, 금속, 각종 공사에 필요한 원자재들이 들어가겠죠. 공사 재료들. 그렇게 되면 원자재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공급량은 그대로야. 근데 수요는 증가해. 원자재 가격은 상승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게 될 거고. 인플레이션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비트코인 가격? 폭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조 9,500억 맨날 47000 시그널 드리면서 미국 인프라 법안 통과돼야 된다. 요게 중요하다. 요것만 되면 다 할 수 있다. 다 예상이 된다. 날짜도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 그 임금들, 노동자들 임금이 자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종 원자재들 이런 것들 수요가 다 늘어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덩달아서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요거 핵심입니다. 중요해요, 요거. 현재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는 방법.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해서 잡냐? 자, 두 가지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 중간 대선이 있죠. 내년에. 중간 대선이 있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지지율이 41%야. 금리 인상하게 되면 아까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주식시장, 부동산, 뭐 비트코인 다 무너지게 될 겁니다. 금리 인상. 마지막 핵심 카드가 금리 인상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를 꺼낸다? 그 카드를? 바이든 정부 지지율 30%대, 뭐 20%대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중간 선거에서 그냥 말아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자, 그러면 바이든 정부 현실적인 방안 두 가지 있죠. 자, 미국 정부 현실적인 방안 두 가지. 첫 번째, 미국 달러 강세. 달러를 강세시켜서 인플레이션율을 잡아버려. 자, 요거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테이퍼링 속도를 빠르게 진행시켜. 11월 말부터 테이퍼링 속도 한다고 점진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요거를 막 속도로 빨리 내. 한 달에 2번 하던가 아니면 테이퍼링 하는 금액을 더 늘린다던가. 그런 식으로 빠르게 진행을 해. 자, 첫 번째랑 두 번째 어떤 식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게 될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미국, 중국, 뭐 달러 위안화 지금 강세 지속합니다. 달러 가치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중국도 위안화가 가치가 오르고 있어. 왜 오르고 있을까? 미국은 오를 수 있어. 안전자산이니까.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중국은 아니죠. 근데 위안화가 계속 올라. 자, 자국 화폐 가치를 높이면서 물가 가치 상승을 상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거. 해지 수단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을 낮춰준다. 이거 어렵죠? 자, 요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지금 중국이 수출량이 증가했다고 하죠. 수출량이 증가로 인해서 무역 흑자가 났어. 중국이 수출하는 양이 많아서 무역 자금, 뭐 흑자도 나고 무역 자금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 그렇기 때문에 중국 위안화가 강세다? 아닙니다. 지금 중국 굉장히 안 좋아요. 수출하는 양도 막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헝다발 파산 이슈 인해 가지고 지금 해외 투자 자금들이 중국에 있던 기업들의 투자한 자금들이 다 어디로 갔다? 미국으로 가고 다른 나라 신흥국들로 빠졌습니다. 왜? 내가 기업 입장이어도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이어도 당연히 중국에 투자 안 하죠. 그렇게 불안한데? 헝다그룹 채권 이자 지연하고 있고 언제 파산된다 뭐 한다 부동산 시장 막 다 지금 주저앉고 있고 제2의 헝다모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 투자 자금들 대거 이탈한 상태예요. 중국 위안화 가치가 오를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빠져야 정상이에요. 지금 진짜 수출량 증가로 인해서 위안화 강세가 지금 보이는 걸까? 자, 우리가 중국을 그냥 고지곳대로 보면은 그 보이는 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게 우리 트럼프 정부 때 중국을 뭐라 그랬어요? 트럼프 정부 때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2020년도 1월 달인가 그때 관찰 대상국으로 변경을 하긴 했지만 몇 개월 만에 중국 정부에서는 위안화 가격에 개입을 해요. 한다고 합니다. 그 옆집 아저씨가 아시겠죠? 중국 정부에서는 위안화 가격 개입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뭐 들은 얘기인데 뭐 그렇게 된다고 해요. 자, 그럼 정부가 뭐 이제 개입을 했다고 치면은 위안화 강세가 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어떻게 될까? 위안화가 가치가 상승을 해 계속해서. 위안화가 높으면 높을수록 중국 수출량은 어떻게 될까? 우리 둥더님이 너무 어렵다고 오늘 좀 어렵습니다. 이거 2번, 3번 보셔야 됩니다. 수출량 감소하겠죠. 왜? 아까 우리 터키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금리를 인하해서 그 터키 법정 앞에 터키 법정 앞에 가치를 낮춰서 다른 나라들이 그 수입을 많이 할 수 있게 수출하는 양을 늘려서 경제 활발하게 키워보자 라고 했죠. 똑같은 겁니다. 위안화가 가치가 높아. 위안화가 가치가 높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예를 들어서 중국 막걸리를 수입하고 싶어. 우리나라가. 근데 중국 위안화가 가격이 높아. 가치가 높아.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막걸리를 10개 수입할 수 있는 걸 9개밖에 안 돼. 아시겠죠? 왜? 위안화가 가치가 높으니까. 그만큼 환율은 떨어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위안화 가치가 높을수록 수출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국제 유가도 똑같아. 유가가 높게 돼. 국제 유가가 막 미친 듯이 높아. 그럼 기름을 좀 20톤을 사야 되는데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조금만 살까? 하고 다음 달에 좀 떨어지면 살까? 18톤밖에 안 사. 그렇게 되면 그 수출량이 감소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조금만 수입. 자,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 수입하는 수입국들은 위안화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출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장의 금리를 낮춰. 금리를 인하해. 인하한 만큼 유동성 자산들이 부동산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겠죠. 자, 쉽게 말해서 내가 은행 대출이 2%야. 금리가 3%야. 3%인데 2%로 낮춰준대. 그럼 1%만큼 자금이 생기는 거죠. 여유분이. 그 돈이 어디로 가요? 여유분이 부동산 주식시장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면 어떻게 돼요? 유동성 자산이 도는 겁니다. 시중에. 자, 그렇게 되면 수출량이 증가해. 만약에 위안화가 떨어져. 위안화 가치가 떨어져. 그렇게 되면 수출량이 증가하겠죠. 왜? 다른 나라에서 위안화 가격이 떨어졌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막걸리를 10통 살 수 있는 거를 11통 살 수 있네? 너도 나도 수입을 해. 수출량이 증가하면서 중국에 있는 수출하는 자국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수출량도 떨어지고 자국 기업들 실적도 안 좋아. 근데 왜 자기가 개입을 하면서 위안화 가격을 띄울까? 중국이. 우리 둥더님 원자재 저렴하게 사려고. 우리 또 커뮤니티로 이렇게 미리 예습하신 분들 다르죠? 자,
원자재 가격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국제유가 올라가고 있고, 뭐 석유, 난방유 다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근데 원자재를 저렴하게 사려고 해. 이거는 무슨 상관일까?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자국 화폐 가치를 높이면서 물가 가치 상승을 상쇄하는 효과. 미국 정부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달러 가치를 높여. 달러 가치를 높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수입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공산품들을 달러 가치가 높은 만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물가 가치 상승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겁니다. 똑같아, 중국도. 중국이 석탄이 지금 부족해. 석탄이나 이런 에너지, 뭐 석탄, 뭐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사야 돼. 근데 위안화 가격이 낮아. 가치가 떨어져 있어. 그렇게 되면은 석탄도 10개 살 수 있는 거 9개밖에 못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달러 기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원자재를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서 위안화 강세 유지를 하는 이유도 있다. 자, 그럼 뭐 미국 견제도 뭐 있을 거고. 자, 미국도 달러 강세죠.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트럼프 정부 때 어떻게 했어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관찰 대상국으로 변경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 위안화 가격 개입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옆집 아저씨한테. 자, 그럼 두 번째. 이걸 보여드리면서 해야지 이해하기 쉽게.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작해. 그럼 시중에 풀린 달러는 줄겠죠. 왜? 시장에 풀려있는 달러를 걷어들이니까. 그렇게 되면 글로벌 자금은 유입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위안화가 약세로 전환하겠죠. 내년에는 위안화가 굉장히 힘들 걸로 보여요. 중국이. 개인적으로. 그래서 중국 관련돼서 뭐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위안화 약세로 중국 기업들은 달러와 표시 채권과 이자를 갚는데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너무 힘드니까 당연히 위안화 가치를 계속해서 올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앞으로 다가올 금리 인상은 무조건 한다고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다가올 위험에 대해서 지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적인 통화정책과 충분한 외화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 중국이 금리 인하나 지급준비율 인하 카드를 꺼내기보다는 중단기 유동성을 적절히 공급하면서 통화정책 완화하는 이유도 연준 테이퍼링 대비한 움직임. 아까 말씀드렸듯이 FOMC 뭐 회의에서 이런 것들 다 얘기 나오게 되면 중국이든 뭐 한국이든 호주, 뉴질랜드 뭐 다 준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중요하다는 거. 위안화 달러 강세로 인해서 비트코인 시장이 계속 하락할 거다? 요거 아닙니다. 보통 이제 우리 정치 공부나 뭐 경제 공부 하시는 분들 달러랑 비트코인 시장은 디커플링이죠. 그리고 달러랑 또 주식 시장 디커플링이고. 근데 요새는 막 굉장히 많이 꼬였어요. 일반 공부하시는 분들 그 논리로는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유가도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 달러 강세로 인한 비트코인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할 거다로 보이지는 않아요. 11월, 12월 달 소비의 달 소비 상승이 있죠. 그리고 겨울철 난방유 수요 급증하게 되면은 에너지 가격 상승한다고 말씀드렸고, 미국 1조 7,500억 달러 인프라 통과하게 되면은 유동성 자산들이 주식시장,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거고, 그만큼 또 원자재 수요도 늘어나게 되니까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할 거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롱뷰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금리 인상을 해. 금리 인상 이퀄 하락장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년 투자자들 더 이상 비트코인 필요하지 않죠. 왜? 지금 비트코인 구매하는 이유가 뭐예요? 비트코인 필요한 이유, 인플레이션 해치하려고 비트코인 갖고 있죠. 수요도 들어오고 있는 거고. 뭐 JP모건, 뭐 트위터 CEO 잭 도시, 뭐 잭 억망자한자 폴 트위터 존스, 뭐 헤지펀드 대가 조지 소로스까지 뭐라 그래요? 한 님을 모아서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투자자들도 지금 그 사람들 말을 믿고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이 돼. 인플레이션 의미 없습니다. 더 이상 비트코인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빠질 거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이제 기능을 잃고 역할을 잃는다, 안 간다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 비트코인 수요가 증가할 거고, 그래서 뭐 해결책 금리 인상, 내년 금리 인상 확실시되고 내년은 쇼뷰로 보셔도 된다. 자, 농사 시작합니다. 내년. 이게 우리가 그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줍는 거 우리 불장 때는 막 미친 듯이 좋아하셔. 왜? 내가 이렇게 샀는데 막 상승 오고 있고 수익을 보고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하락장 때 내가 주었는데 내일 모레 막 마이너스 20% 30% 돼버려. 그러면 막 우울하고, 아 이걸 진짜 코인 이슈를 믿고 가야 되나, 이 젊은 놈을 믿고 해야 되나 불안하고, 또 다른 방송 갔더니 더 떨어진대. 이걸 팠다 또 아래에서 주워야 되나 전전긍긍하고. 아마 내년에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우리 코인 이슈 보시는 분들 장담해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와서 가장 재밌고 가장 짜릿하고 가장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언제다? 하락장 때입니다. 올해로 따지면 5월, 뭐 6월, 7월 그때 주신 분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제 방송 보시면서 6월달, 7월달에 주신 분들 리플 610원대 주우셨죠. 트론 50원대 주었어요. 53원. 이더리움 클래식 뭐 말할 필요 없고, 이더리움 200만원, 뭐 100만원 후반대, 비트코인 3,400, 300. 지금 뭐 이렇게 되면은 행복합니다. 바이낸스 코인 제가 소개해드릴 때 20 얼마였어요. 23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뭐 50만원까지 갔고, 비트토렌트 뭐 2원, 3원 그랬으니까. 그때 막 미친듯이 죽고 갖고 있으면 잠을 못 잡니다. 마이너스 20% 30% 나도 어차피 오를 거 알고 있으니까. 코인이슈 포트폴리오 코인 오를 거 아니까 미친듯이 주어야 됩니다. 하락장 때 오히려 수익을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좀 길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그 불장 때 막 다 털고 이젠 또 다음에 또 하락장 때 오면 해야지, 뭐 해야지. 비트코인은 언제 했다가 잠깐 쉬었다가 뭐 다음에 했다가 그런 게 없습니다. 비트코인 시작하시면 평생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면서 재테크로. 전 뭐 방송 보시면서 이렇게 수익을 많이 보셔가지고 직장을 막 때려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전 그런 추천 안 해드립니다. 왜? 요거는 비트코인은 할 필요가 없어. 직업이 따로. 우리가 뭐 코인 트레이더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단타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코인이슈 영상 보면서 에메랄드 등급 분들 뭐 신규 추천 코인 해드리죠. 그런 것들을 뭐 사시면서 구매하고, 아니 코인이슈 포트폴리오만 담아도 충분해. 방송에서 따로 이렇게 언급드리고 소개시켜드리는 코인들만 하더라도 수익 뒤집어지죠. 뭐 15%, 트론 10%, 뭐 8%. 어렵지 않습니다, 코인. 시장에 던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불장이 와서 어떻게 잘 던지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이런 말 하죠.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그 말대로 똑같습니다. 근데 시장에 던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보다 하락장의 어느 타이밍에 얼마나 저점에서 얼마나 많은 수량의 코인을 줍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농사 시작하고 어떻게 돼요? 불장 때 얼마나 던지는 거 필요 없어. 2배 뭐 3배 그냥 조금 수익 보셔도 수익만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하락장에서 얼마나 잘 줍느냐. 인생이 뒤바뀝니다. 요거 농사 시작. 아시겠죠? 비트코인 농사하는 거. 요거 내년에 코인 이슈랑 함께 하실 겁니다. 이번 그 6월달 7월달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뭐 몇십 년만, 몇백 년 만에 오는 기회를 놓치신 분들,
내년의 기회가 충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코인 이슈랑 같이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